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되나요? 현재 법원은 가상자산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소송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상자산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보다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시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평가의 방식이 있고, 집행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상자산 형태로 받아가느냐 아니면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몇 복잡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쓴 신문기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링크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보게 된 배우자의 불륜 증거 될까요? 형사상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로서 쓸 수가 없는데, 민사나 가사의 경우에는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와 위법성의 정도를 형평이라고 하는데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를 해봐가지고 위법성의 정도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가 되면 이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있어서도, 제가 다룬 사안에서도 녹음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한 이런 증거에 대해서 어느 사안에서는 이걸 증거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불륜을 인정해서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에도 반영이 된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어느 사안에서는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라고 봐서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협의혼을 거부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이라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엄연히 6가지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6호의 사유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륜 관계에 있어서 본처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본처가 굉장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 유지의 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웬만하면 되겠지만, 축출이혼과 같은 경우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혼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상황과 전략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배우자가 만약에 이혼 사유 중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같은 집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본인이 항상 집에서 나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신고해서 집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접근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기관들을 통한 보호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가정폭력 문제는 아니지만 자녀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만약에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유무를 양육권의 판단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집에서 나오시게 되면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자산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해외 자산이라고 해서 분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조회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집행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내에서의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이걸 외국 법원을 통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이후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있나요? 이혼은 원칙적으로 본인 생활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족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양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본인 생활비가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고는 양육친일 경우 비양육친이 양육친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본인 생활비를 쓰시면 안 되는 비용이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혼을 항상 고려를 하실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 향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하시고, 다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있어서는 이런 부양의 요소도 고려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